나이가 들어도 아침까지 푹 자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매일 밤 단 몇 분만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생 채널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늘어나는 한편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것이 수면 문제입니다. 밤이 되어도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날을 보내고 있는 분도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매일 밤 단 5분의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잠이 깊어지고 나아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잠은 최고의 보약이라고들 하죠. 정말 그 말 그대로 수면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을 회복시키며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정돈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수면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마음을 밝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노화하고 수면의 질도 저하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이불 속에 있어도 정신이 말똥말똥한 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푹 자고 싶은 분께 추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자기 전에 하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몸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실천적이고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운동.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은 건강에 놀라울 정도로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특히 소화기관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변비나 속쓰림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부를 부드럽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이로 인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체내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마사지는 내장 기능에 관여하는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몸이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며 불필요한 노폐물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뱃살을 줄이고 체형을 가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도 이 마사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간 기능이 향상되고 신장에 에너지를 보충하며 심장 기능도 안정됩니다. 이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온 건강법의 이유입니다. 이 운동의 최적 타이밍은 잠들기 전 밤 시간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재설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몇 분간 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몸이 풀리고 편안해져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나 평평한 곳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배꼽 주위에 손을 놓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5분에서 10분간 계속합니다.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기분 좋을 정도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세요.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도해보세요. 단 5분에서 10분 만에 몸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꾸준히 하면 더 많은 좋은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싶은 모든 분께 이 간단한 습관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잠들기 전 가볍게 다리 흔들기 운동. 잠들기 전에 다리를 흔드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푹 잘 수 있게 된다면 놀라시겠습니까? 이 운동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몸에 많은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분은 꼭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다리 흔들기 운동의 건강 효과. 다리에는 체내에 많은 장기와 연결된 6개의 주요 경락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경락 내의 혈액과 에너지 흐름이 자극되어 체내의 음영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 균형은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 동작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무릎과 관절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움직여 지친 다리나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 노인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밤에 몇 분간 이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깊은 수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나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대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한쪽 다리를 축으로 삼고 다른 쪽 다리를 앞쪽으로 가볍게 흔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공을 차듯이 다리를 뻗어주세요. 흔든 다리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각 다리를 약 5분간 리드미컬하고 가볍게 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세게 흔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하면 이완 효과가 높아집니다. 매일 밤의 습관으로 만들어 건강을 증진하세요. 이 운동을 계속하면 단순히 이완될 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기 쉬워지고 근육과 관절의 통증이 줄어들며 다리의 유연성과 힘도 증가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몇 분 만에 몸과 마음을 모두 상쾌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도해보고 그 효과를 실감해보세요. 세 번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 마시기 습관.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 편안해지고 건강에 놀라울 정도로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람은 잠자는 동안 땀이나 대사 활동으로 수분을 잃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나 순환기 계통에 부담이 갈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작은 습관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많은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서 얻을 수 있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혈관 위험 감소.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완화. 체내 수분 부족은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증대시켜 정신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몸이 이완되고 기분이 안정되며 수면 주기가 개선됩니다. 수분 보충. 우리 몸은 일상 활동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셔 그 부족분을 보충하고 내장과 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화 촉진. 따뜻한 물은 소화기관 내의 음식을 분해하기 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또한 위장 불편함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독소 배출.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과 발안을 촉진하여 체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에 약간의 꿀이나 소금을 더하면 체내 영양 보충이나 해독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는 타이밍과 주의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최적의 타이밍은 잠들기 30분 전입니다. 간단한 습관이지만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매일 밤 이 작은 습관을 계속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잡히고 더 나은 건강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시도해보세요. 네 번째, 잠들기 전 등 가볍게 두드리기 운동. 잠들기 전에 등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주먹으로 톡톡 치는 것만으로도 이완 효과를 얻어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근육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편안한 수면으로 이끌 준비를 시켜줍니다. 등을 두드리는 것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 이완. 하루 종일 활동하면 등 근육은 긴장하기 쉽고 피로가 쌓입니다.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 근육이 풀리고 통증이나 뭉침이 완화되어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혈 자극. 등에는 중요한 경혈이 많이 존재하며 에너지 흐름이나 혈액순환에 관여합니다. 등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자극하면 경혈이 활성화되어 전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혈액순환 촉진. 가벼운 동작이라도 혈류가 좋아져 이완 효과가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이완되고 휴식 모드에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침대에 눕습니다. 손을 가볍게 쥐어 주먹을 만듭니다. 등 뒤로 손을 돌려 허리 부근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기분 좋은 힘으로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파트너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등 두드리기 운동은 일상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깊은 잠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훌륭한 도움이 됩니다. 꼭 매일 밤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5번째, 잠들기 전 종아리 가볍게 두드리기 운동. 잠들기 전에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이완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질 높은 수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낮에 다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나 다리의 피로나 통증을 느끼기 쉬운 분들에게 이 간단한 동작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종아리를 두드리는 것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을 풀고 따뜻하게 하기.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리면 다리 근육이 풀리고 이완됩니다. 특히 낮에 계속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리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쥐 예방. 밤중에 일어나는 쥐는 근육의 긴장이나 혈류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리면 혈류가 좋아져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종아리를 두드리면 근육의 긴장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안정되어 편안한 상태로 잠들 준비가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밤에는 체온이 내려가기 쉬운 시간대인데 특히 발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종아리를 두드리면 혈류가 촉진되어 발이 따뜻해지고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양손을 비벼 손을 따뜻하게 합니다. 종아리를 들어 무릎에서 발목까지 가볍게 두드립니다. 한쪽 다리에 2~3분간 실시하고 다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 마칩니다.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밤에도 추천합니다. 이 종아리 두드리기 운동은 몸 전체의 이완에 도움이 되며 특히 추운 밤의 안성맞춤입니다.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꼭 매일 밤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편안한 몸으로 잠들고 다음 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복식호흡과 심폐 마사지. 복식호흡과 심폐 마사지라는 간단한 습관이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방법은 이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장폐, 비장위 등 중요한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 복식호흡이 중요한가? 폐활량 증가. 복식호흡은 폐를 크게 넓혀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실 수 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호흡 기능과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심장 기능, 보조. 복식호흡에 의한 심호흡은 심박수를 조절하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스트레스 감소. 이 습관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피로나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복식 호흡과 심폐 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거나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왼손은 배에, 오른손은 가슴에 놓고 호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배를 부풀립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습니다. 1분에 7~8의 속도로 호흡하며 10분에서 20분간 계속합니다.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방법은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고 질 좋은 수면을 돕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시도해 보세요. 7번째, 잠들기 전 머리 빗기 습관. 잠들기 전에 머리를 빗는 것만으로 건강을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며 깊은 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간단한 동작은 오랜 역사를 가진 건강법입니다. 왜 머리를 빗으면 건강에 좋을까? 우리의 두피에는 많은 중요한 경혈이 있어 머리를 빗음으로써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마사지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뇌혈액 순환 개선. 두피를 자극하면 혈류가 증가하여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뇌졸중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 감소. 머리를 빗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평온하고 쾌적한 기분을 가져다 줍니다. 모발 건강 증진. 두피를 자극하면 모근이 강화되어 탈모를 방지하고 새로운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빗이나 브러쉬를 사용하여 이마에서 목덜미까지 머리를 똑바로 빗습니다. 너무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합니다. 2단계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귀 주변이나 목덜미, 이마 등에서 시작하여 정수리로 이동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을 30회 이상 반복하여 두피가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법, 머리 빗기 습관은 수면 전 건강한 루틴으로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한 시인은 매일 아침 빗으로 머리를 300, 400번 빗어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에도 이 방법은 노인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이완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7가지 습관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몇 분의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가족과 평안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마지막으로 저희 인생 채널에서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살 아들의 고학력 아내가 모든 것을 과학적 기준으로 삼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던 나날들, 저는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는 작은 동네에 김영자 씨라는 특별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72살로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강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조용히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영자 씨를 존경합니다. 강인하면서도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그녀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아들 부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그녀가 가족과 함께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그녀가 저희 집을 찾아와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했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와 가정, 내 갈등. 김영자 씨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성격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까다로워지고 아들의 나쁜 습관을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자주 술을 마시러 나가거나 단정치 못한 생활을 하거나 가족에게 무관심한 것을 꾸짖지만 그는 항상 어머니는 잔소리가 심해요 라거나 젊은 사람들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할 뿐입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드님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낳아 기른 자식이니 성격은 잘 알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다르죠. 어떻게 그녀와 잘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과학적 기준으로 삼는 고학력 며느리. 김영자 씨의 며느리는 대학교에서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매우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가정생활의 모든 것을 과학적 기준에 따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교과서대로여야 해요. 김영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는 것도 식사 시간, 노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모두 책에 쓰인 대로 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손주만 돌보는 게 아니라 장보기, 요리, 청소도 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쓰는 고무장갑도 두 종류로 나눠 쓰라고 해요. 하나는 식기용, 다른 하나는 채소용으로요. 그리고 채소는 반드시 소독 절차에 따라 씻어야 해요. 이불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세탁하고 집안을 청소해서 먼지 하나 남기면 안 돼요. 압박 속에서의 고독감. 밤에 일터에서 돌아오면 며느리는 제가 그대로 잘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김영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월급도 못 받고 그저 일만 하고 있으니 제가 가정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부는 적어도 돈이라도 받지만 저는 돈도 못 받고 존중조차 받지 못하니까요. 요양원 선택. 아들 부부가 새롭고 넓은 집을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김영자 씨는 이 낡은 집에 그냥 살게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가 한 번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혼자 알아누웠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음날 돌아와서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 일로 그녀는
체력이 쇠약해진 자신이 혼자 사는 것은 어렵다고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 끝에 그녀는 스스로 요양원 입소를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는 연금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니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요양원에서의 새로운 생활.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김영자 씨에게 예상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말벗이나 산책 친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노래를 부르거나 작은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충실감을 느낍니다. 이야기하는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지만 저는 여기서 저다운 행복을 찾았어요. 김영자 씨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것,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단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평안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라는 것을요.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격차나 가치관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사랑이 이해받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김영자 씨의 이야기는 노후를 향해 경제적 자립과 행복을 추구하는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행복을 그려나가는 장입니다. 오늘부터 미래를 준비하여 시간이 흘렀을 때 김영자 씨처럼 만족감을 가지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이를 남겨주세요. 꼭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가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